네, 여러분, 보험법 정지문 중요한 것만 일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약관은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물론입니다. 이걸 차별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막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해석이 합리적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 보험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고 판례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도 괜찮습니다. 이걸 받은 경우에 청약을 승낙, 이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해야지 계약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승낙하기 전인데 얘가 가입할 보험에서 정한 사고, 돈 준다고 하는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면 아직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지만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험금을 져야 돼요. 계약상 책임이라기보다는 법정된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모든 계약이 그런 건 아니지만 임보험 계약에서 만약에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안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돈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안 줘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검사를 안 받았다면 받아야 되는 보험인데 안 받았다면 보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제 항구에서 배가 떠났어요. 근데 배가 떠났는데 보험 계약은 이 항구에서 출발해서 배가 이제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보험으로 한다. 이런 보험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뭐 이른바 소급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간을 좀 뒤로 당겨서 그때부터 하기로 하자 하는데 이때 사고가 이미 생겼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알지 못한 경우는 유효한 경우가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험사고의 불확실성은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하고는 무효로 한다는 것은 강행 규정이므로 맞습니다. 자, 이 규정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보험 설계사는 보험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뿐만이 아니라 계약자나 피보험자로부터 고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 이분은 대리권이 없어요. 설계사는 사실상 사용자 관계에 있긴 한데 보험 계약을 중개하는 자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뭐 일부를 판례가 인정하는 것이 있죠. 뭐 1회차 보험료 수령권이라던가 이건 이제 보험자 책임 개시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뭡니까? 얘네를 통해서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보험회사가 설명한 것으로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없는 분들이고 보험계약 당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입니다, 여러분.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하는 경우 고지 의무 위반이 된다. 근데 얘도 의무를 부담하고 피보험자도 부담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문에 보시면 고지 의무 151조 여기 보죠. 계약자, 피보험자 둘 다 의무 부담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계약에 따라서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724번. 고지 의무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이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고지 의무에서 말하는 고의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지해야 될 사항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항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어떻게 고지 의무 위반이 되겠어요. 그렇죠? 고의중과실이 필요한데 이걸 알면서 얘기 안 했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보험금을 편취하겠다 이런 의도가 필요가 없거든요.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냉동 창고에서 화재보험 계약 체결 시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완성된 냉동 창고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잔여 공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건 고지의무 대상이 됩니다. 이걸 내가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못했다. 이런 것들은 고지의무 위반에 영향이 없어요. 내가 나는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필요 없고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보험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험계약자한테 좀 불리하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했어? 그럼 고지의무 위반이 되겠죠. 이것도 대리인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인이 안 사유도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나는 모르고 대리인만 알아요. 그럼 대리인이 별개의 독립된 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과 사실 다르지 않다. 자, 보험 청약서에는 일정한 사항에 관해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청약서가 서면이잖아요. 이 서면으로 질의하면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보험회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자나 피보험자한테는 매우 불리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그죠? 전문가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이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답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서면으로 물어보는 건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지 서면으로 물어본 것만 중요한 사항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서면으로 묻지 않은 것도 중요한 사항이면 그것도 굳이 해야 되는 거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를 해태했다. 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해가 증가된 때는 보험회사는 증가된 손해, 얘네가 알려주지 않아서 손해가 증가되면 이건 책임이 없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에 있어서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도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되며 수익자에 대해서는 해지 의사를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자 또는 대리인에게. 자, 이것도 중요한데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보험사고가 났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어. 자, 그럼 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은 줘야 됩니다. 보험금은 줍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면. 다만 이제 신뢰는 붕괴가 됐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는 거. 보험금의 지급과 계약 해지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지 의무 위반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고의 중과실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고지권이래. 해지권을 행사하는 보험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고지의무로 위반한 사실, 나 암 진단 받았어요. 얘기는 안 했지만 다른 사고가 생겼어요. 영향이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지할 수 있을 뿐, 이거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지급 책임도 면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금은 달라 그러면 줘야 돼요. 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들이 있거든요. 계속 이제 그 수준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감액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조문을 볼까요? 네, 여기 649조 보시면 사고 발생 전에 이미 해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639조에 의한 보험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해서 이거 우리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인보험에서는 수익자가 다른 경우,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통의 경우 다른 경우를 말하는데 그때는 그 타인, 그 수익자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증권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액을 줬어. 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나 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액에 감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에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걸 물어본 거죠. 원칙과 한번 같이 보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 734번.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시가 기산점입니다. 그 다음 735번.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청구권자가 확인할 수 없는 때. 그럼 이 기사를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불합리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사고를 베이스로 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이제 인지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사고 발생 시로 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 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최초 보험료 등의 미납은 이 개념적으로 최초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내가 보험료 내서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는 보험료를 이걸 내야지 책임이 시작되거든요. 이걸 최초 보험료라고 하는데 이 이후에 내는 보험료는 이제 계속 보험료가 됩니다. 근데 이 체결 후에 이 처음에 보험료를 안 냈다면은 요거는 2개월이 경과하면 해제된 것으로 의제돼요. 나머지는 계속 보험료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650조 보시면 체결 후 지체 없이 전부 또는 1회 보험료를 내야 되며 그리고 이걸 내야지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거든요.
계속보험료가 약정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에 할 수 있다.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근데 1항은 최초보험료에 대한 것인데 얘는 그런 절차가 없다는 거. 없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737번.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에게 최고하지 않고 곧바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한 보험약관은 상법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네, 이걸 최소한 하라고 했으면 무효예요. 이거보다 불리하게 계약자한테 정하면 무효입니다. 무효. 여기 조문을 볼까요? 이게 상법의 규정보다 약관이 더 불리하면 안 돼요. 이거거든요. 663번. 이 편의 규정은 특약으로 계약자나 피보험자, 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약관의 내용이 이거보다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자 등에게. 자, 그 다음에 738번.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 보험자는 타인에게도 기간을 정하여 최고 한후가 아니면 해지하지 못한다. 자, 타인을 위한 보험 얘기를 했죠. 여기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경우에 개념이 다르다는 걸 얘기를 했고, 계속보험료 지급 지체로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연체보험료에 약정 이자를 붙여서 돈을 주고 계약에 부활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걸 다 받아버리면 해지환급금을 다 받아버리면 부활을 못합니다. 그 다음 얘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청약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하는 동안에 1회 보험료로 선일자 수표를 받았다. 그러면 수표를 교부받은 때가 1회차 보험료를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최초 보험료를 받은 게 아니고 수표의 추심이 있는 때로부터 책임이 시작된다. 이 최초 보험료를 내야지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거든요. 물론 이제 약관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지만 그러면 내가 수표를 내면은 이게 최초 보험료를 낸 거냐 예민하잖아요. 예민한 문제인데 아니라고 봅니다. 추심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741번 보험금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662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보험이 적용된다. 통치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 적용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손해보험 보겠습니다.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하며 보험 가액을 정한 경우에도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는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합니다. 조문의 내용이네요. 보험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이나 또는 협의로 할 수 있지만 너무 넘어가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는 거. 자, 724조 2항에 따라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당사자가 아닌데 이 보험회사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직접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민법 76조 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손해 그리고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왜냐하면 얘가 청구하는 거 보험회사에게 이거는 보험청구권이 아니거든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채무를 병전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연 6%의 상사법정 이율이 아닌 연 5%의 민사법정 이율이 적용된다. 직접 청구권이요. 그리고 이것도 직접 청구권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 병존적으로 인수했지만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보험회사가 무리하게 책임을 질 수는 없기 때문에 계약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니까 계약상 책임의 한도 내에서만. 자, 그 다음 직접 청구권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다. 손해액 산정 기준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갑은 A보험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자동차에 대한 차량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동차로 도로 운행을 하던 중 무단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을의 자동차에 의해서 갑의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여 A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권을 갖게 되었다. 갑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A보험회사는 여전히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을 하게 되면은 보험회사는 가해자에 대해서 청구권 대위권을 갖거든요. 근데 이거 보험금을 주면 우리 그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가 입은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나는 바로 행사할 수 있는 대위권이 발생합니다. 돈을 지급받은 후에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청구권 대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748번.
갑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회사가 가해자 을에 대해서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대위, 보험자 대위라고 합니다. 갑의 A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다르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의 시효에 걸립니다. 자, 갑은 아버지 을이 소유한 제과점에 관하여 을의 위임 없이 을을 피보험자로 해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해당 제과점에 과거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고지의무 대상이 될 거거든요. 갑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실 여부에 대한 청약서 증표에 화재 발생 사실을 없음이라고 유지했고 이건 몰랐으니까 직계 아니어서 A 회사는 이를 믿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 갑은 화재보험 계약 체결 시에 자신이 을에게 위임받지 않은 사실을 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없이 위임 없이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알리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걸 고지하지 않으면 을이 몰랐어. 그러니까 내가 위임받지 않고 해서 얘가 몰랐어라는 사실로 보험회사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육상 구조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통지편에 있는 규정인데 특정 불특정 타인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손해보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단서에 위임이 없는 때 이를 고지해야 되고 손해보험의 경우에만 이런 얘기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지가 없는 때에는 고지를 안 하게 되면 계약 체결을 몰랐다. 타인이 주로 피보험자가 그걸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생명보험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빨리 보죠. 750번. 보험료를 분납하는 생명보험 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료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로부터 각각 진행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 진행하는 것이 맞고요. 수익자, 보험금 청구권 갖는 사람이거든요. 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는데 이건 형성권인 것은 맞아요. 근데 동의를 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수익자를 변경한 후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익자 변경에 대한 얘기. 자,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단체보험계약의 경우에 뭐 직장에서 들어주고 이런 것들 있죠. 직장이 계약자가 되는 거고 피보험자나 이제 그 피보험자 수익자, 그러니까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되겠죠. 수익자로 지정할 때 단체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물론 단체 규약에서 예외를 둘 수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갑은 아버지 을을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회사와 을의 사망, 타인의 사망 보험 계약이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동의는 계약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포괄적, 묵시적, 추상적 동의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갑은 아버지인 을을 피보험자로 해서 A보험에서 을의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서면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은 체결 시까지고요. 그때까지 없으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자, 이것으로 보험법까지 정지문을 다 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종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